지금 주담대가 막혔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뭐 2금융권, 3금융권 또는 카드론 이런 데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거래량도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규제를 늘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하니까 1금융권이 아닌 다른 대출로 갈아타면서까지 집을 사고 있다라는 기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네. 한번 뉴스를 보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제 주담대 규제 풍선 효과, 신용대출 하루 1,000억씩 늘어. 왜 갑자기 신용대출이 늘었나 보니까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파트를 살 때도 가서 살래 하고 사오는 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계약서를 쓰고 입주까지 뭐 2달, 3달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갑자기 대출을 묶어버리면은 내가 지금 1억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2억이 필요하게 됐어. 그러면 문제가 생겨. 그러면 1억을 내가 어디서 또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대출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왜냐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줄어들게 되니까. 스트레스 DSR, 기존 DSR보다 더 타이트하게 기존 대출을 타이트하게 보겠다라는 거고, 주택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하겠다. 세입자를 받았을 때 전세대출도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 규제 덜한 신용대출로 몰려 가계비 증가 속도 빨라서 신용대출 카드론 이런 한도 제한. 왜냐면 내 계약금 날리게 생겼는데 지금 신용대출의 금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신용도가 떨어지더라도 받아서라도 계약금을 지켜야 되는 거지. 지금 주담대가 막혔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뭐 2금융권, 3금융권 또는 카드론 이런 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이제 계약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거래량도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매수세가 느는 거거든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매수세가 늘지 않겠죠. 매수세로 생각했던 분들도 임차로 갈아타겠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거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규제를 늘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하니까 다른 대출로 1금융권이 아닌 다른 대출로 갈아타면서까지 집을 사고 있다라는 기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9월 19일 날 나온 기사고 이제 제목은 대세 상승일까 꼭지일까 서울 집값 56개월 만에 최대 상승 기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8월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전월 대비 0.83% 올라 매매 가격 1.27% 상승, 성동구 2% 상승. 야, 2% 오른 거는 진짜 엄청나네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고요. 도표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나온 기사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4%대 하락, 민간 통계는 달랐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랑 다르게 민간 통계에서는 4%대 하락, 가격이 4% 이상 떨어졌다는 민간협회의 통계가 나왔다. 메인 기사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같은 시점에 정부 기관에서는 집값이 올랐다고 표현을 하고 민간 지표에서는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그 차이가 뭐냐면 협회 통계는 매매 가격을 지수하지 않고 월별로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가격 변화를 반영해 분석한다고 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의 방식에 따르면 시장 분위기가 통계에 반영되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맞다면 다음 달 9월에 나오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게 표현이 되겠죠. 지켜봐야겠죠. 9월 달에 어떻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료를 발표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다르게 나온다면 또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발생을 했는지, 아마 그 차이점이 발생을 한다면 아마 지수와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떨어졌다, 계속 오른다, 이렇게 좀 다른 시각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왜냐면 시장 전망이라는 게 뭐 다 전문가라고 하는 양반들이 나와서 다르게 얘기해버리니까 오히려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매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당장의 시장 분위기의 영향을 안 받고 싶어서 지금 시세보다 싸게 사겠다라고 해서 이제 경매를 시작한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면 뭐 떨어질 요소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지금 0.5포인트 미국 금리를 인하를 했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이 금리를 낮췄는데 우리가 올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수입이 많아지게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또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금리라는 거는 국가 전체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부동산만 바라보고 이거를 계속 올린다 이렇게도 할 수가 없거든요. 수출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국가의 살림살이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 원장님도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사철이라고 하면 이제 추석 전후를 보통 의미를 하거든요. 8월 말부터 해서 9월 뭐 말까지 요 한 달 동안이 통상 얘기하는 이제 이사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세가 많이 오르고 있는 기사도 나오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공급이나 이런 거를 따져봐도 공급될 게 많지 않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전히 세금 중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 거주는 지방에 하더라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이제 서울 쪽에 좀 집중해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이 올라갈 곳을 찾다 보면은 결국 수도권이거든요.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실제 거기에 전세 끼고 투자를 하고 나는 뭐 지방에 산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부동산들이 올라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망을 조심스럽게 할 수는 있으나 제가 실제로 이 전망을 믿고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제가 믿는 거는 지금 실거래가 지금 찍히고 있는 걸 믿을 뿐이지 앞으로 이 3억짜리 집이 뭐 5억이 될 거냐 6억이 될 거냐 이런 거는 신 말고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외부 요인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투자를 하는 것들은 지금 가격을 보고 싸게 사는 경매 또는 금매를 잡는 거 위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 수강생들은 어떻게 돈 벌고 있는지 또 매도 사례가 나왔다 그래서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낙찰된 날짜는 올해 3월인데 실제 매도한 거는 여기 계약서를 보면 7월 26일 날 잔금이었으니까 두 달 전에 이제 잔금을 받으셨습니다. 낙찰을 9,200만 원에 받아서 매도를 1억 2,100개 했습니다. 1억 이하짜리 물건으로 3천만 원 차익을 단수 차익을 만들었고 1,000만 원도 안 들었을 거예요. 각종 부가 비용이나 이런 게 드는 게 500만 원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실제 통장에 남는 돈 한 2,500만 원 정도가 됐을 것 같고 수익률이 제가 봤을 때 한 5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게 일단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 거기에 플러스 공동담보로 여러 개 나왔다는 게 경쟁이 많이 낮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20명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유찰돼서 20명 들어온 게 아니라 유찰이 지금 5차까지 갔기 때문에 20명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교육생도 전차보다 500만 원을 더 써서 9,20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실제 뭐 1억 2천에서 3천 정도 팔리는 거기 때문에 9천만 원에 써도 높게 쓴 게 아니죠. 공시지가도 1억 이하니까 취득세는 단일 세율로 1.1%고 이분도 실제로 법인으로 하신 거예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조건 12%거든요. 근데 1억 이하는 또 예외입니다. 1.1%예요 법인도. 그래서 이분은 법인으로 취득하셔서 법인으로 단타 매도를 하셔서 법인세 납부하고 2천만 원 정도는 남겼을 거예요. 법인세가 매매사업자 소득세율보다는 좀 높거든요. 주택을 팔았을 때는 중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남았을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사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깨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팔리는 건 없다. 지방이어도 팔리는 빌라들이 있거든요. 또 빌라뿐만 아니라 네. 요즘 또 오피스텔도 기회가 있다라고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 아무래도 이제 차이점이 있거든요. 세금 측면에서도 상가로 간주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건 또 별도로 좀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빌라에는 보통 없는 이제 원룸 오피스텔이라든지 투룸 쓰리룸 이거를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지 최근에 매매 사례가 없는데 내가 낙찰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특강 때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경매에 치중되지 않고 갭 투자도 할 수 있게 또는 월세 수익률에 따라서 이 원룸 오피스텔이 싼지 비싼지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점을 좀 알려드릴 것 같아요. 오피스텔에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많아서 오피스텔에 대한 선입견은 아예 없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 가격이 내려와 있으니까 경매로 더 적극적으로 취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오피스텔 특강은 현장 강의고요. 학원에 오셔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길면은 뭐 3시간 이렇게 시간 편성을 했고 10월 9일 10시부터 12시 반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치스쿨 사당역 인근에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딥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제가 준비한 이제 PPT를 이제 PDF화해서 전자책으로 무료 자료를 또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전자책이나 제가 올려놓은 VOD 온라인으로 올려놓은 강의 영상도 무료 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혜택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강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었는데 구독자분들을 위한 맞아요. 또 혜택을 드리려고 무료 강의나 무료 네.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단톡방에서 배포를 하고 있으니 네. 또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